연수를 바탕으로 지원청 워크숍을 통해 여러 학교 간 소통을 하면서 각 학교의 특색을 살린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에 처음 적용되는 학교 자유시간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연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정순 장학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편성 운영 방향도 안 나왔는데 무엇을 연수하시려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제 그 2022 개정교육과정 그 고시되기 전부터 이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들은 많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또 이제 부장님들이 바뀌시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본청과 지원청에서 좀 나누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청에서는 좀 전에 장학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방향과 그다음에 안내를 좀 드릴 예정이고 특히 이제 학교에서 관심 가지고 계실 학교 스포츠 클럽 내용들 이런 부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일정 안내 드리고 네, 연수 자료는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전에 계획 및 인사 말씀 드렸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과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을 좀 안내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성운영 방향이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편성하실 때 고려하실 점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일정과 Q&A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개정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2022년 12월 22일에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면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과 관련된 후속 지원은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을 개정할 권한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과 토론회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교육과정 개정을 이루었는데요. 교육과정이 왜 개정되느냐? 보통 아시다시피 한 4, 5년에 한 번씩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적 요금의 필요성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겪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학력 인구의 감소,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학습 환경, 새로운 인간상이 필요해진 측면으로 개정교육과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개정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요, 미래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도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 그리고 기초소양 함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언어나 수리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이 개정교육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에 따른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정보 실수가 증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의 중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삶과 연계한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
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와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자율화와 분권화를 기반으로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학습자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는 적합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의 자율성 강화 방침에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학교 자율 시간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 개정교육과정, 교육부에서 고시했던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시는 2024년 3월 25일에 되었고요. 서울의 가치와 그다음에 서울의 강조 방향을 담은 서울교육과정이 2024년 3월에 고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하는, 지금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갔지만 교육부에서 고시했던 국가교육과정과 그다음 지역에서 만드는 지역교육과정, 서울의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교육과정은 공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핵심 가치로 포용, 공존, 주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교육과정도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설계, 실행, 성찰의 단계로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의 강조 분야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세 영역으로 편성 운영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동봉집이라고 해서 네 영역으로 보통 편성해서 운영하였는데요. 이 자율과 자치, 동아리, 진로, 라고 해서 세 영역으로 편성 운영 방향이 바뀌었고요. 자율자치, 자율활동과 자치활동을 강조하고 동아리 활동 안에 이 봉사활동을 편성하여서 봉사활동이 동아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활동에는 진로탐색활동과 진로설계 및 실천활동 영역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 영역의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봉사활동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내신 입시에서 그 점수 내신화되지 않다 보니 현재 2015에서 자동봉진 내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사실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은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각 영역과 연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봉사의 정신이라든가 의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습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 영역의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격상 모든 영역의 활동과 연계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2022 내년 1학년들 그 교육과정을 구성하실 때도 이제 봉사가 없어졌으니까 봉사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봉사활동도 각 영역과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수 증감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2015에서는 교과 분별의 시수 20%만 증감이 가능했는데요. 2022에서는 창체의 시수까지 증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과군에서 어느 정도 줄이고 창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창체를 줄이고 교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20%의 증감 편성은
지켜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수 증감 영역이 확대되었다라는 말은 교과군과 창체의 벽을 좀 허물어서 서로 오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강화를 위해 실수 증감 영역이 확대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진로 연계 교육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급 학교나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 학기나 학년의 일부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교과 창체를 활용해서 운영하시는데요. 정해진 학기나 시간은 없습니다. 처음에 교육과정 그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시안이 나오고 공청회를 하고 이럴 때는 진로연계 학기라는 표현을 써서 여전히 학교에서는 어떤 학기를 운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교과의 성취 기준으로 진로연계 교육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창체를 활용해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편성하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자율 시간이 신설됩니다. 학교에서 그동안도 고민이 아마 많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자율 시간 관련해서는 본청에서도 연수를 여러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청에서도 연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청 연수에서도 학교 자율 시간을 좀 강조해서 개념부터 또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학교 자율 시간은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기별 일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해서 학기 단위로 운영합니다. 이것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자율 편성 시간입니다. 이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 실수가 확대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68시간 이상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에서는 34시간 이상 편성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작년과 올해에 68시간으로 변경했던 학교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8시간 이상을 편성 운영할 때 송론상에서 정보 수업 실수와 학교 자율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학기의 운영이 개선됩니다. 1학년에 한 학기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이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활동의 두 영역으로만 남는데요. 이것은 영역이 축소됐다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예술체육 활동을 보통 예술체육 교과에서 가져와서 했고 동아리 활동은 창체의 동아리에서 가져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영역대로 그냥 교과 수업에서 진행하고 창체에서 진행하는 이런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의 영역이 개선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두 영역으로 축소되면서 개선되면서 한 학기 102시간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유학기의 기본적인 틀, 토의 토론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 등의 학생 참여형 수업은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편성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학기의 시간이나 영역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셔야 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든가 과정 중심 평가라든가 이런 영역들에 대한 내용들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자유학기를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운영하실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것일 텐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공문으로 안내 드릴 수가 없어서 공문으로 안내 드린 적이 없고요. 아마 주변에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신문 기사를 접하셨을 수는 있는데요. 학교 스포츠 클럽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진행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변화 방향 등을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은 현재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적용된 상태이고요. 중학교는 25년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점차 확대돼서 적용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향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 운영 방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자료를 드리거나 편성 운영 방향을 안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정해져 있으나 학교 스포츠 클럽 관련해서 조금 더 고려할 부분들이 있고요. 정해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대체적인 안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 배당 기준입니다. 이 시간 배당 기준은 총론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2015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변화된 부분이 창의적 체험 활동의 기준 실수입니다. 실수 자체는 교과구는 전혀 변한 부분이 없는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306시간이 예전에는 최소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준 실수가 되었습니다. 기준 실수가 된다는 말은 20% 증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도 가능하지만 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고려하실 내용은 뭐냐면 창체도 20% 증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증할 수 있는 시간과 감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06시간에 20%면 6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증을 해도 61시간 범위에서 감을 해도 61시간 범위에서 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 중에 각 교과군별 혹은 교과별 기준 실수를 물어보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얘는 총론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교과군에서의 그 기준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교과군 부분인데요. 교과군별 수업 실수의 20% 내에서 증감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하는 교과의 경우에는 성취 기준을 삭제하거나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 기준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군이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뭐 사회, 역사, 도덕, 그다음에 과학, 기술, 과정, 정보처럼 교과군으로 묶여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특정 교과 실수를 20% 이상 증감해서 편성 운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체의 20%도 되지만 각 교과군의 각 교과의 20%도 최대한 맞추어서 편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특히 체육과 예술, 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시수가 272시간인데요. 272시간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감축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과 예술 과목이 최소 시수로 272시간이고요. 그래서 학교는 창체와 교과를 모두 해서 3년간 최소로 3,366시간을 운영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366시간을 운영하실 때 다른 교과분과 창체는 20% 증감해서 그 기준 시수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나 체육과 예술 교과는 기준 시수는 준수하셔야 한다. 감축하실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2015와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을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수 과목 제한에서 2015에서는 체육과 예술, 선택 중에 교양 성격의 교과들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학교 자유 시간의 편성 과목도 8개 이내 편성해서 제외되는 과목이 됩니다.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인데요. 주변의 학교들을 보시면 아시겠고 또 학교들 서울에 있는 중학교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고등학교처럼 선택 과목을 막 복수로 개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개 과목 개설을 권장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건이 되신다면 선택 과목을 2개 이상 개설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있으나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택 교과를 복수로 개설해서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실 때는 성적 산출 방식이 같은 교과를 선택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선택 교과 안에 생활중국어, 생활일본어, 한문 등과 같이 성취도 5단계를 내는 과목도 있고요. 아까 환경, 보건, 직업과 진로처럼 성취도를 미산출하는 교양 교과의 성격의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선택하게 하는데 어떤 생활중국어와 환경을 선택하게 한다든지 혹은 한문과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른 교과를 선택하게 하시면 안 되고
선택 교과를 복수로 개설할 때는 성적 산출 방식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교 과목 관련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총론에도 나와 있고 해설서에도 나와 있고 서울교육과정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종교 과목을 편성할 때 유의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종교 과목은 선택 과목 중에 성취도를 미산출하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종교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편성할 때는 종교 과목의 경우는 복수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는 거라서요. 종교 과목은 복수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과목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취도를 미산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성취도 미산출하는 과목과 함께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학생의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학교의 일반적인 서울에 있는 중학교 중에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를 제외하고 일반 모든 학교들은 종교 과목을 편성하신다면 복수 편성하셔야 한다라는 부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번에 나오는 내용이 정보 관련 내용입니다. 정보가 68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실 때는 교과 분별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20% 증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과군이라고 했으니까 기술과정, 과학, 기술과정, 정보 여기에서만 20% 증감을 활용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증감해서 활용하기 어려우시면 타 교과의 시간을 증감해도 되는데 이럴 때는 학교에서 당연히 구성원들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창체에서도 마음껏 줄이면 정보를 편성하기 위해 시간을 마음껏 줄이면 창체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시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셔야 합니다. 네, 정보를 68시간 이상 편성하실 수도 있고요. 정보와 학교 자율 시간에 개설된 정보 관련 과목을 합쳐서 68시간 편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 자율 시간에 개설한 과목은 새로운 과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 시간을 활용해서 정보 실수를 68시간 이상 편성할 때는 학교 자율 시간으로 개설한 정보 관련 과목이 반드시 신설 과목, 새로 만들어진 과목이어야 하며 이 학교 자율 시간 과목을 편성할 때 각각의 교과군에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이스 상에서도 그렇게 지금 개선되는 중인데요. 정보 교과에 편성하여야 학교 자율 시간 정보 관련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학교 자율 시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령군에서 3개 영역을 누락 없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굉장히 균형적으로 편성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편성하시다 보면 시간을 딱 똑같이 맞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락하지 않고 편성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봉사활동은 영역에서는 사라졌지만 각 영역과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들의 각 영역들과 봉사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하실 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이 2015에서는 최소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증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준 실수가 되면서 교과와 넘나드는 대신 20% 범위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1시간을 감하거나 최대 61시간 감하거나 61시간을 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스포츠 클럽이 어떻게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아예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이 부분은 이따 스포츠 클럽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체는 진로 연계 교육과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활동과 연계해서 운영 가능하시고요. 자유학기에서 창체 시간 뺄 수 있느냐? 당연히 뺄 수 있는데 여기 20% 범위에서 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학교 자유 시간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자유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도대체 뭐냐? 학교 자유 시간에 대한 이해도가 학교별로 굉장히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략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청별로 연수를 하시거나 그리고 저희가 또 나중에 편성 운영 방향이 나오면 지원청별 컨설팅은 또다시 진행할 거거든요. 그때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할지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교 자유 시간이란 학교에서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일부 시수를 확보해서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자유롭게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학교들에서 도대체 왜 이런 게 생겼냐, 도대체 왜 하는 거냐라는 말씀이 많으십니다. 학교 자유 시간의 도입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딱 짜여져서 이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이런 요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주어져 있는 교육과정 말고 우리가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스스로 가르치고 싶은 교육과정으로 좀 만들어서 가고 싶다. 우리 학교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공통교육과정, 우리가 모두 해야 하는 국가교육과정에서 학교자율시간이라는 과목 하나가 들어오면서 우리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과목을 만들라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를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한 과목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신설 과목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교사는 만들어져 있는, 주어져 있는 공통교육과정을 계속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실제로 들여다보고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개발하고 설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융합 수업을 하신다거나 과목별로 어떤 프로젝트 수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목으로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안내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움 자료도 드리고 연구학교도 운영하면서 그 성과를 좀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025년부터 학교자율시간이 이제 시작되다 보니 실제적인 예시 자료는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시를 만들어서 드릴 수는 있는데 실제적인 운영 방안은 앞으로 모아가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학기를 하는 학교들을 보면 주변 학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마다 굉장히 이 수준이나 편차나 혹은 프로그램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 시간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취지를 좀 한번 살펴보시고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 과목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한 신설 과목, 저희는 이제 신설 과목 교육감 승인 과목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고시획 과목이라고 불렀던 과목입니다. 학교가 잘 들여다봤더니 우리 학교는 이런 과목이 필요한데 어디에도 있지 않다. 그러면 학교가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교육청 안내에 따라서 교육과정 안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요. 연 2회, 올해는 조금 늦어져서 4월에 나갔고요. 3월과 8월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학기 시작 6개월 전에 승인 신청 받으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학교가 하려는 과목이 살펴보니 이런 과목인데 이미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의 다른 학교에서 이 과목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이미 나이스에 올라가게 될 건데요. 그 과목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 우리 학교에서 하려는 과목과 우리가 하려는 것과 내용이 비슷하다. 그리고 이 과목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과목들,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의 다른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나이스상에서 검색해서 편지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구체적인 교육과정안은 에듀네틱 클리어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 시도에서 교육감이 만든 교육감 승인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나이스에서 끌어서 편지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승인한 과목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저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의 경우는 교육감 과목 편제표를 제출할 때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 사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선택 과목으로 있는 환경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실 수는 없고 학교에서 그 과목을 만드셔서 쓰셔야 한다 혹은 다른 학교에서 만든 과목을 가져와서 쓰셔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설 과목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서 신청 안내를 할 거고요. 학교나 사업부서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제출하시면 접수하고 여러 차례 검토와 심의, 수정 보완을 거쳐서 승인이 되고 이 승인 알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과목이라는 것은 중학교에서 교과와 과목의 구분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서는 국어 교과가 국어라는 과목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래서 교과와 과목이 구별되지 않고 운영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 자유 시간의 과목은 이 교과 안에 새로운 과목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예시인데요. 만약에 생활 속 문학이라는 국어 교과와 연계된 과목을 만들면 국어 교과 안에 새로운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국어라는 국어 교과 관련 과목과 생활 속 문학이라는 과목, 두 과목을 국어 교과에서 운영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 중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만들거나 다른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과목은 어떤 게 있느냐, 목록이 있느냐, 우리가 쓸 수 있는 과목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 신설 과목, 교육감 승인 과목은요. 현재 상반기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목, 중학교 과목 중에는 정보 관련 과목과 선택교과로 생태 관련 과목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다른 과목들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 승인 절차에 있는데요. 이 승인은 6월 중에 나서 학교에는 7월 초까지는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들이 안내되면 학교에서는 얘를 검토해 보시고 우리 학교에서는 얘를 좀 쓸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그 과목을 편성하시면 되고요. 검토를 하셨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건 좀 달라서 만들어야겠다,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개정교육과정 연구학교가 현재 5학교 있는데요. 그 학교 중에 한 학교는 작년에 이미 과목을 개발했고요. 나머지 4학교가 교육과정을 그 과목을 연구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청 직속기관 중에서도 이 과목 개설을 하고 있는 과가 있고요. 얘는 8월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고 승인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다시 한번 2학기 중에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중에는 2015에서 사용했던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사용했던 과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바로 2022에서 쓰실 수는 없고요. 재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재승인과 관련된 안내가 이번 주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재승인과 관련된 안내가 나오면 어떤 과목들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과목을 지금 쓰고 있다면 재승인 요청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 재승인은 7월 중에 이루어져서 7월 말에 학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가 되면 2022로 신설되는 과목과 2015에서 재승인되는 과목 목록들을 학교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런 목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자율 시간은 중학교 3년간 한 학기 이상 편성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1개 학기에서 6개 학기까지 모두 운영하실 수 있고요. 운영 학기나 학년은 학교장이 결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학교장이 결정하신다는 얘기는 교육과정은 모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결정하실 때 이 다양한 과정들은 당연히 거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 학기간 얼마만큼의 시간을 운영해야 하느냐?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과 및 창체에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3년간 총 시수가 3366이 최소 시수입니다. 만약에 최소 시수로 운영한다고 할 때 얘네들을 나누어 보면 주당 평균 수업 시수가 33시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하시는 주당 평균 수업 시수를 가지고 학교 자유 시간을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기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 학기 내에서 한 주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A 과목 34시간을 운영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A 과목 17시간, B 과목 17시간으로 운영해서 전체 34시간을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두 학기로 나누어서 1학기에 17, 2학기에 17 이렇게 34시간을 운영하시는 분산 운영하는 형태는 불가합니다. 학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학기에 한 주분의 수업 분량을 확보해서 운영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운영 시수의 확보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분별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을 해서 시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 교과군의 시수를 조정해서 그 교과를 만드셔도 되고요. 특정 시수를 조정해서 다른 교과의 과목을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17시간, 16시간 조정하셔도 되고요. 다수의 교과에서 각각의 시간을 다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주분의 수업이니까 1주에 해당하는 수업 분량을 다 제외하신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 간의 시수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이렇게 운영하시는 경우도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국어교과에서 계속 독서 수업을 해왔는데 독서 수업을 가지고 이제 국어교과의 과목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국어에서 34시간 빼셔서 다시 학교 자유 시간 34를 국어교과에 넣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예술 교과군의 기준 시수는 감축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학교 자유 시간으로 편성되는 과목은 그 교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체육 과목을 239시간을 운영하면서 체육 교과로 편성된 학교 자유 시간을 33시간 운영해서 272시간을 채운다. 라고 하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272시간이라는 기준 시수가 충족되니까요. 그런데 체육은 239시간을 하고 272시간에서 뺀 나머지 과목으로 학교 자유 시간을 만들었는데 체육이 아닌 다른 교과를 만들었다. 그러면 체육 수업은 239만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기준 시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육이나 예술음악 교과군의 기준 수업 시수는 자유학기로 빼든 그다음에 학교 자유 시간으로 빼든 빼고 난 시간이 기준 시수를 꼭 지켜야 한다. 272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학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 중에 한 종목으로 과목을 만들겠다 하는 교과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272시간을 체육으로 했는데 272시간 중에 34를 빼서 학교 자유 시간으로 만들고 그걸 체육 관련 종목과 관련된 과목으로 만들어서 체육 교과에 다시 넣는 거죠. 그래서 272시간을 채우면 운영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학교에서 고민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지속형, 집중형, 혼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형은 매주 시간표에 33에서 34니까 2시간 정도씩을 운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시간표에 넣어서 2시간씩 운영하시는 방식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집중형으로 학기 초나 학기 중이나 학기 말에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혼합형은 매주 쭉 1시간씩 넣고 마지막에 뭐
한 주분에 17시간 정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학기 초에 17시간을 운영하고 매주 1시간씩을 넣어서 운영하신다든지 이렇게 혼합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얘는 예시니까 학교에서 가장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교과의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도 역시 그 교과에 해당하는 평가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 방식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집중형으로 했으니까 얘는 그냥 뭐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수 처리한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얘는 평가 방식은 교과군의 평가 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방법에 따른 평가 방식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및 기록은 편성된 교과의 평가 방식에 준해서 평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학교자율 시간에 만들어지는 과목은 하나의 과목입니다. 말 그대로의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운영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 예시 자료인데요. 논리적인 글쓰기라는 과목을 만약에 만들었는데 얘가 국어교과에 연계되는 교과다, 과목이다 하면 국어교과에 편성을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국어교과의 평가 방식인 5단계 평가를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단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를 학교에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생활 스포츠의 이해라는 과목을 만들었는데 얘는 체육과 관련된 교과이기 때문에 체육에 넣었고 얘를 성취도 3단계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건교과 선택 과목으로 건강한 생활이라는 과목을 만들었는데 얘는 선택 교과에 넣는데 교양 성격이기 때문에 이수 처리하겠다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기록한 내용들, 관찰한 내용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해서 나이스에 기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학교자율시간 운영지원 도움자료집과 리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까 자료 드릴 때 이 자료도 함께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Q&A 내용들이 지금 주셨던 많은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주요한 질문이 많았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유학기 주제선택 활동과 학교자율 시간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들이 사실 초반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격으로 보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과와 연계해서 또는 어떤 특성한 활동을 가지고 수업을 만든다라는 것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유학기의 주제선택 활동은 활동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자율 시간은 과목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과목 운영은 다른 일반적인 과목 운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제 선택에서 운영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를 갖추고 심화된 내용으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1학년에서 주제 선택에서 했던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2, 3학년까지 연계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과 연계된 어떤 과목을 만드셔서 2, 3학년에 운영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주제 선택 활동의 경우는 활동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인 위탁으로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코티칭을 통해 수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율 시간은 과목이기 때문에 해당 과목의 교사가 수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양 성격의 선택 과목으로 운영하실 때는 이것도 교사가 당연히 수업하고 평가하셔야 되는데 누가 하실지는 학교 내에서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자율시간 과목이 교과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현재 나이스 기능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완료되면 별도 안내한다고 합니다. 현재 나온 안은 학교자율시간 탭이 신설되어 있는데요. 학교자율시간 탭을 등록할 때 이 과목이 어떤 교과에 들어가는지 교과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교과 선택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나이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학교자율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과목도 그 교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과의 20% 증감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나이스 관련해서는 다시 개선이 완료되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과목을 개발할 때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사용 도서, 우리가 보통 교과서라고 말하는 교과용 도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신설 과목을 만들 때 교과용 도서는 필수 사항은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해당 과목에서 사용하실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고 해당 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나 교육청에서 각 과마다 각 주제별로 학습 자료나 이런 안내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학습 자료들을 보고 우리는 이 자료를 활용한 과목을 만들겠다 하시면 과목을 만드시고 그런 학습 자료들을 활용하시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심의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학교 자율 시간 수업은 누가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으신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자율 시간은 하나의 과목이고 관련 교과에 편성되기 때문에 해당 과목의 교사가 수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양 성격의 과목은 물론 교사가 수업해야 하지만 누가 할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강사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약제 교양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자율 시간을 활용해서 정보 실수를 확보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 자율 시간에 정보 관련 신설 과목을 개설하고 정보 교과에 편성하시면 되는데요. 정보 관련 신설 과목을 학교에서 개발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교육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금 승인 절차에 있는 과목도 있고 다른 학교에서 정보 관련 신설 과목이 만들어지면 그 과목을 가져와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34시간 하시고 정보 관련 학교 자율 시간 과목을 34시간 하시면 68시간을 정보 68시간도 하시고 학교 자율 시간도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한다는 건 또 정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정보 과목도 하고 또 다른 과목, 물론 정보와 관련되어 있지만 또 다른 과목도 다 같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당연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5에서 현재 이 선택 과목 중에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쓰고 계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것처럼 그 과목들이 만약 재승인 된다면 그 과목들도 정보 관련 신설 과목으로 그 학교 자율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는 과목이 되는데 아직 재승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 실수 중 일부를 학교 자율 시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누가 수업해야 하며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과목이기 때문에 해당 자격을 가진 교사가 운영하셔야 되고 정보 교과의 평가 방법이 5단계이기 때문에 5단계 산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학교나 교육청에서 만든 과목을 가지고 와서 편성할 때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그 교과는 5단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선택 과목에 넣고 이럴 수 있나요? 라는 문의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과목들은 해당 과목을 승인받을 때 편성된 교과의 평가 방식, 그러니까 그 교과가 어떤 교과인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과목의 평가 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러면 정보교사의 수급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지원은 되느냐? 정보 순회교사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의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물론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학교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 팀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인사팀과도 논의하고 있고 해당 팀에서 내년에 그 정보가 어떻게 편성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교사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을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답 드릴 수 없는 부분을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학기는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중 한 학기를 학교가 선택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 있으셨냐면 자유학기 예전에 그 2015까지는 창체에서 51시간 그다음에 85시간 이렇게 뺄 수 있었는데 창체에서 뺄 수 있느냐라는 질문 많이 있으셨습니다. 네, 교과 및 창체의
창체를 조정해서 102시간을 편성 운영하실 수 있는데요. 20% 증감 범위는 지키셔야 됩니다. 창체도 20% 증감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활동이 되었기 때문에 창체는 51시간 이상 편성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체의 시수를 가져오실 수는 있지만 창체 전체의 20% 증감 범위 내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또한 체육이나 예술 과목의 경우는 기준 시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학교 자율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과 예술이 그 예전에는 체육예술 활동이 예술체육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목으로 가져서 전체 학생들이 듣는 형식으로 시수를 인정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수를 빼고 나서도 272시간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 영역,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자유학기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어떻게 잘 운영하실지를 학교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종합예술활동 계속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3년 중 최소 1개 학기 이상, 17차시 이상 운영되고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종합예술활동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많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통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22년 12월 22일에 고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102시간으로 적정화되는 이런 형태로 고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이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교육부는 그것을 후속 지원하는 형태로밖에 지금 지원할 수 없는데요. 교육부에서 23년 12월 26일에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학교체육을 진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학교의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실수를 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2024년 2월 8일에 초중학교 신체활동 관련, 중학교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실수 증감 관련입니다. 이 내용의 국가교육과정의 수립과 변경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2024년 4월 26일에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증하는 내용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의 추진을 의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실수가 증한다. 그리고 2025년에 이것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 고시 총론이 나오던 당시에는 연간 34시간 운영하고 매학기 편성한다. 그래서 102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024년 4월 26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9차 회의에 의결한 사항은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시간을 34시간 확대하고 학교가 2025학년부터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을 변경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요. 이 1학년부터 적용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수립해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해서 이것을 5월에 이렇게 수립하는 것 변경안을 다시 5월에 의결했고요. 현재 평가원 등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정안이 된다고 해도 지금 교육부의 입장은 교육부에서는 136시간으로 원복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실제로 국교위에서 개정할 때 136시간으로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여하튼 시수가 증하는 것은 맞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편성 운영 방향을 안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현재 정책연구 중에 있고요.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문위원단과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현장의 교원들로도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요. 이런 검토들을 6월 중에 거치고 행정예고들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안 확정을 8월에 해서 8월 말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반영이 되면 고시가 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향을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체가 20% 증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전에는 창체를 120시간 순증해서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61시간 범위다 보니 이 61시간만 증할 수 있고 나머지 창체의 영역들을 좀 줄여서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은 창체의 이 범위를 좀 늘려달라라는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2015에서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중에 34시간, 136시간 중에 34시간은 체육교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체육교과로 대체가 가능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넓혀달라라는 건의를 계속 의견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실수라든가 운영 방식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원래는 5월 말 6월 초로 편성 운영 방향 안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인데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준비를 계속 하다가 8월에 고시가 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9월 초에 편성 운영 방향을 안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추후 일정과 Q&A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가 끝나면 지원청에서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편성 관련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의 예정이라서요. 학교가 고민하시면서 언제 하려고 하는지 대략의 안을 내시면 되고 이 내신 것이 다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최종안 내실 때는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조사하는데요. 자유학기는 1학년, 2학년 중에 언제 운영하시고자 하는가? 학교 자율 시간은 어떤 학기에 운영하려고 하고 어떤 과목으로 하려고 하시는가? 그다음에 학교 자율 시간에 과목을 학교에서 혹시 직접 개설하시려고 하는 학교가 있는가? 그리고 정보교과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가? 어느 학년에서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정보 학교 자율 시간을 같이 이용하시는지 이 정보교과 운영 학기를 좀 학교에서 생각을 해봐 주시고 내시면 저희가 이 부분 또 해당 팀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학교에서는 지원청으로 엑셀 파일인데요. 지원청에서 안내 드릴 거고요. 이번 주 한번으로 아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지원청으로 7월 초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2025학년도 학교 자율 시간을 운영하려는 학교, 그 다음에 학교 자율 시간 과목을 학교 자체에서 개발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청에서 개별 컨설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문의를 하실 거고요.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본청과 지원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개정교육과정이나 학교 자율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컨설팅을 받고 싶은 경우라면 이미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원청으로 연락하셔서 지원청 담당 장학사님들과 의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말에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이 고시될 예정이라서요. 9월 초에 그 내용을 담아서 편성 운영 방향을 안내 드릴 예정인데요. 이때 교무장님들 지금 편제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편제표도 같이 안내 드릴 거예요. 현재도 편제표는 어느 정도 수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포츠 클럽이 어떻게 당길지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편제를 미리 보여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동일하게 9월에 편성 운영 방향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일정은 다른 때와 동일합니다. 교육과정안을 1차 제출하는 것은 지원청으로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내시고 이때 컨설팅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에 컨설팅 내용 반영하셔서 12월에서 1월에 최종본을 제출하시도록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그 학교자율시간 관련돼서 했던 내용들 이외에 또 개정교육과 관련된 자료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라는 내용인데요. 교육부 자료는 에듀네티 클리어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에듀네티 클리어에는 지금 2022 관련 과목들은 아직 안 올라 있는데 2015에서 그 각 시도에서 만들어진 교육감 승인 과목들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각 시도 장학사님들과 각 시도에서 교육감 승인 과목, 신설 과목이 만들어지면 그 내용들을 에듀네티 클리어에 올리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마 하반기가 되면 다양한 과목들에 대한 정보를 에듀네티 클리어에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는 서울시교육청 연구정보원이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총론이라든가 해설이라든가 토파보기 자료들은 에듀네티 클리어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연구정보원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부서 업무방에서 운영지원 도움 자료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지원 도움 자료 활용 안내 드리면서 공문으로 안내 드리면서 각각 하실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연수 진행하실 때, 선생님들께 연수하실 때, 이 영상으로 되어 있는 교육과정 이해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에듀네티 클리어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편집표는 언제 학교로 안내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성 운영 방향 9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함께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의 방향은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편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게 지금 기본에서 우리 학교는 자유학기를 언제 운영한다. 그다음 학교자율 시간은 언제 운영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학년 1학기에 학교자율 시간을 한 과목만 편성한다. 그래서 두 번째 탭에 가셔서 숨기기를 누르시면 여기 1학년 자유학기 자유조정이라고 해서 저희 자유학기 조정됐던 것 쭉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자율 시간을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 탭이 나와서 동일하게 이렇게 운영하시는 방안을 적으실 수 있도록 지금 적고 있고요. 학교자율 시간에 과목을 넣으면 이것이 각 해당 교과의 실수로 그대로 넣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편제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사활동을 저희가 영역에서는 빠졌지만 어떤 영역에서 운영 몇 시간씩 운영하시려고 하시는지 얘를 적으실 수 있는 칸을 만들고 있고요. 이 편제표는 현재 완성된 양식은 아니고 개발 중에 있고 계속 수정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9월에 편성 운영 방향 안내 드릴 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과정 편성표 제출할 때 2, 3학년의 교육과정 그 학교자율 시간을 운영하는 경우에 우린 이제 만들려고 한다라는 학교들이 있으셨어요. 그럴 때는 과목명을 넣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개발 중인 과목에 대해서 혹은 고민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가칭을 넣을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어떤 교과에 넣을지는 결정을 하셔야 선택 교과에 넣을지 국어 교과에 넣을지 뭐 수학 교과에 넣을지를 결정하셔야 전체적인 편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교과에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가 운영되지 않는 일반 학기, 그다음에 학교자율 시간 성적이 고입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십니다. 일단 현재 저희는 자유학기가 운영되지 않는 일반 학기의 경우는 성적을 넣지 않는 것으로 해당 팀과 의논하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학교자율 시간의 과목도 사실 학교자율 시간 학교마다 편성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뭐 과목의 개수도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과목의 평가 방식도 다른 상황이라 저희가 이것을 고입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해당 팀에 드린 상황이나 그것을 저희가 결정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상황이고 저희의 입장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1학년 학생들의 그 교육과정, 고등학교 고입 관련된 내용이 안내될 때는 해당 팀에서 그 내용을 안내 드리겠지만 그 전에 사전에 결정되는 대로 내용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사전에서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들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주신 답들은 지금 주신 그 문의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안내 드릴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하고 다시 안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괜찮으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변경될 때 학교가 한번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지났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원청과 본청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학교 도울 수 있는 방안들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3분 후에 일괄로 끄도록 하겠습니다.